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44회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염선무라고 합니다. 보험회사에 재직 중이고요. 사무직이고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지금도 좀 잘 믿기지 않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좀 떨리고 감사한 마음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권에서 보험회사로 이직을 한 경우였어요. 그래서 처음에 좀 보험에 대한 지식을 좀 쌓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, 그러던 중에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자격증도 딸 겸 지식도 익힐 겸 또 시작해본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쪽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서 웹 검색을 좀 해봤고요. 그러던 도중에 이제 이패스 손사를 알게 됐고, 재수강반 그리고 합격 환급반 이 프로그램들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됐고, 또 위치도 직장 근처여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무엇보다 먼저 선생님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 분 선생님 정말 모두 다들 열정적인 모습으로 잘 강의를 해주셨고, 또 중간중간 질문할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친절하게 해주신 게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시험 2주 전에 단기 집중 모의고사반이 있었는데, 오전에 시험을 보고 오후에 첨삭을 해주시는 이런 사이클로 일주일을 해보니까 시험에 좀 적응이 많이 돼서 시험장에서도 좀 떨리지 않고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먼저 저는 작년에 1차 시험을 합격한 재수생이었습니다. 그래서 2차 시험만 보면 되는 상황이었고,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몇 달을 좀 쉰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제 답안 작성하는 감을 다시 되살리는 거에 집중을 했고요. 마침 그때 선생님들께서 2월 강의가 끝날 때쯤에 실제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답안 작성하는 것들을 다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과목별 공부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, 상대적으로 의학이론과 산보험은 좀 더 암기의 비중이 높고, 책임근제와 자동차보험은 이해의 비중이 높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5월까지는 책임근제와 자동차보험의 그 구조를 좀 이해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고요.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암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해를 먼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의학이론은 초반에는 뭘 계속해서 이제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임정원 선생님 강의를 돌려보거나, 아니면 유튜브에서 생물이나 EBS에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을 해보면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. 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 약관, 그리고 후유장애 분류표, 실손보험 약관 정도만 좀 가볍게 보면서 공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외워야 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6월 중순쯤부터 본격적으로 정리된 것들을 암기를 했습니다.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좀 많이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, 몇 시간이나 공부했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좀 찾다 보니 유튜브에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.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검색하고 있는 동안에 합격을 하는 사람은 그냥 최대한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이 시험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합격하고 싶어하는 시험입니다.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면서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되는데, 그렇게 제대로 공부를 하는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수험 기간 내내 좀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시험을 떨어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많이 들었고, 또 떨어지는 건 아닐까? 그리고 아무리 봐도 외워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좌절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좀 기억이 남는 게, 불과 5월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반쯤 전까지도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했었는데요.
그때 마침 이제 1차 모의고사를 받고 선생님께서 이제 점수와 첨삭된 의견을 주신 걸 보고 이 정도면 한번 끝까지 가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한번 해볼 용기를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내 스스로에게 후회는 남지 않게 한번 끝까지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완주를 했던 것 같고,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막막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제 찾아오는 감정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잘 극복하면서 후회 없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좀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.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. 이제 와서 이걸 봐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좀 많이 들기도 했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남은 시점에 그 일주일에 맞는 시간표를 새롭게 짰습니다. 그리고 그 과목별로 이제 해야 될 과제들을 이제 정하고 매일매일 하루에 8시간씩 과목별로 2시간씩 무엇을 하면 될지를 정했더니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 과제들을 좀 마치는 거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. (3월) 안심문제풀이 과정이 끝나는 날 책임근제와 자동차보험 문제집을 선생님들께서 한 권씩 나눠주셨습니다. 다음 커리큘럼이 시작하기 전까지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문제집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답안지에 작성을 해본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좀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스터디하는 동료와 주말마다 이제 주중에 공부한 거를 얼마만큼 했는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내용들을 같이 외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이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덕분에 그 친구와 저도 같이 함께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는 손해사정 업무를 하고 있진 않았어요. 그래서 막연히 실무 수습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말은 들었고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. 제가 지금 실무 수습하는 학원 주말반을 다니고 있고 이 과정 6개월을 잘 마치면 자격증이 나온다고 하니 시작하시는 분들은 염려 없이 이제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저는 이제 손해사정 업무를 하진 않지만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좀 많이 느껴지는 건 실제로 동료분들도 이전에 얘기할 때와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맞는 것 같아 라는 달라진 눈빛들을 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처음에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안에서 저의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. 손해사정사는 이 과정에서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도전을 결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응원드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